문재인과 친문 세력의 경우를 봅시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이게. 내가 그래서 문재인과 친문 세력은 정치판을 떠나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놈들이 지금 돌아온다는 거 아니에요? 대선 승리를 위해서 문을 열라고 하신다. 이런 포스터가 나왔길래 아이고 이거 정재준 선생이 뭐 신기한 게 나오면 득달같이 나한테 보내줘.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개헌을 찬성한다잖아 얘네들은. 이 문재인 친문 세력 진짜 내가 하도 한심해서 이 문재인과 친문 세력에 대해서 너무 한심해. 그래서 페이스북에다 썼습니다. 문재인과 친문 세력이 정치판을 떠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썼어요. 문재인과 친문 세력에 대하여 이제 정치판에서 손을 떼고 떠나는 것이 옳습니다. 왜 그런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째, 문재인과 친문 세력은 이재명을 정적으로 간주하고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체포영장 가결하는 등 온갖 폐악질을 저질렀습니다. 둘째, 문재인과 친문 세력은 대장동 사건의 주범을 이재명으로 지목하여 지난 대선에서 패배하도록 이끌었습니다. 특히 이낙연 캠프는 그 주동자 역할을 했습니다. 셋째, 윤석열이라는 국가적 재앙을 만들어낸 직간접적인 원인 제공자가 바로 문재인과 친문 세력이라는 점입니다. 심지어 윤석열을 차기 대통령으로 삼은 것과 같은 언행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넷째, 문재인과 친문 세력은 자신들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임에도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 작업에 대해 거의 손도 대지 않았고 이에 대한 반성은커녕 각자의 안위와 출세만을 추구했습니다. 다섯째, 온갖 아첨과 거짓말, 비리와 불법 행위와 같은 불의를 만났을 때 단호하게 처리하지 않고 우유부단함으로 덮어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죠. 여섯째, 이 모든 국가적 재앙은 윤석열로부터 시작되었고 이것은 문재인과 친문 세력이 저지른 인사평가의 잘못, 왜곡, 조작에서 비롯되었음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잘못이 없어. 윤석열이 자기들을 속인 거야. 속인 놈이 나쁜 거지 속은 놈이야 잘못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원초적인 잘못이 아니라는 거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한겨레와 대담했잖아요. 2시간이 넘는 대담을 처음으로 퇴직한 후에 문재인이 한겨레와 대담한 그 내용을 쭉 보면서 진짜 나쁜 놈이라고 나는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 이 정도 됐으면 문재인이 국민 앞에 진짜 고개를 숙이고 자기가 잘못했고 왜 잘못하게 됐는지를 이실직고해야 다른 사람들도 이해해 줄 수 있잖아. 끝까지 숨기려고 그래요.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그걸 끝까지 숨기려고 그래요. 야, 나 그 대담을 보고 문재인이라는 한 인간의 그 인격을 이해하게 됐어요. 자기 안위만을 생각하는 놈이야. 나쁜 놈이죠. 그래서 문재인과 친문 세력은 그 패거리 문화가 몸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친문 세력은 절대로 정치판에 남아있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 조직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만두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제 이 사태를 이 정리하는 데 공헌했던 사람들과 이 사태를 만들어내고도 어차피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이 나쁜 놈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쭉 인사평가를 하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문재인과 친문 세력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한 어떤 비전도 없이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 즉 있어빌리티를 위한 거칠의 행사에 에너지를 쏟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방역 이외에 소득주도 성장, 부동산 가격 안정, 양극화 해소, 세월호 참사 원인과 그 대책 등 어떤 결과도 제대로 만들어낸 것이 없었습니다. 뭔가 하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아무것도. 부탁합니다. 아래 그림에 나오는 아까 보여줬던 바로 그 그림입니다. 이게 페이스북에 쓴 글이라서 아래 그림에 나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직도 민주당에 남은 친문 세력은 제발 정치판을 떠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치판에 남는 것 자체가 국가적 재앙이 될 것입니다. 반성하지 않는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반성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쁜 놈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국가에 이렇게 큰 해악을 저질렀으면 좀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좀 반성이. 그리고 용서를 빌고 친문 세력의 정체에 대해서 김용민 의원이 말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친문 세력의 정체에 대해서 이건 친문 세력들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정치인이 절대로 말할 수 없죠. 그렇지만 그 뉘앙스를 보면 친문 세력의 작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1대 때 검찰개혁 완전히 할 뻔했죠. 수사기소 완전 분리할 뻔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됐던 이유가 당 외적인 반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 검찰개혁을 주도했던 세력들이 이제 철험회고 저 황운하, 최강욱 이 세 명이 굉장히 이제 세게 주도해서 갔는데 저희가 뭐 검찰의 반발을 무서워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검찰총장이 찾아와서 만나달라고 하는 것도 안 만나버렸거든요. 그걸 무서워서 이게 주저하고 안 됐던 게 아니라 국회 내, 우리 당 내의 반대 세력 때문에 안 됐습니다. 저는 이걸 검찰 네트워크라고 여전히 부르고는 있는데 그 민주당 안에 있는 검찰 출신들입니까? 꼭 찍어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결정권을 가진 사람한테 되게 약한 고리의 사람들이 접촉을 합니다. 아주 친해서 거부하기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접근하고 뭐 자문그룹처럼 접근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서 결국에 우리 당내에서 주저앉힌 거예요. 지금 뭔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셨죠? 정말 너무합니다. 나는 조국을 참 불쌍하게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 녀석을 좀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거는 그거고 조국이 한 짓을 보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용납이 안 돼요. 내가 자료를 다 찾았잖아요. 조국은 완전히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자기가 한 말과 자기가 실제로 행동한 것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그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조국에 대해서 또 조국 혁신당에서 뭐라고 좋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이전 강의를 보면 조국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문재인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유상종인 거예요. 똑같으니까 같이 뭉치는 거예요. 친문 세력 다 똑같은 놈들입니다. 고민정 하는 말을 봐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분별이 없으니까 번번이 시민들이 당하는 거예요. 문재인 같은 사람에게, 조국 같은 사람에게 당하는 거죠. 자, 이제